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뉴스들만 눈에 보니까 그래. 이자가 예. 징역 8월 살고 얼마 전에 만기 출소해서 나왔잖아요. 예. 나와서 또 그 말 떠들고 다닌데 노무현 차명 계좌 진짜 있다. 자기 봤다. 한 번 이제 죗값을 치렀으니 다시는 죗값을 안 치를 거다. 동일 저기로. 예. 이런 막 갚아도 못 되는 이런 양아치 정도의 경찰청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양 기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테러를 해볼까요? 멋져. 이거 녹음해놓을게. 왜 그런데요? 예? 왜 그런데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미친 X 아니야 그거? 참, 내가 기자할 때 한 번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일반 경찰들하고 달리 외무고시 출신이고 은근히 또 얼굴이 하얗게 백면 서생처럼 순하게 생겼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래갖고 자기는 무과가 아니다 이거야. 엘리트 경찰이라고 얼마나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더 해도 돼요. 오늘 새누리당의 그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개진태라고도 하대. 막말 논란에 매번 휩싸이는 그 막말의 배가. 예. 이 김진태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해서 내가 작년에 보니까 나는 국회의원 하면서 보니까 인사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이게 의원들이 좀 너무 이 증인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고 이러더라. 예. 이러면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제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당에서 하니까 이제 자기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50 청문회 당시에 명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전두환이 증언대에 서가지고 네. 이 광주 유혈 학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자위권 폭도 세력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됐었고 그랬죠. 청문회장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정회가 선포되니까 전두환이 이렇게 자리를 떠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정말 분기탱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명패를 집어던졌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건.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진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TV로 방송한다고 해서 다 청문회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TV로 방송 내보내고 이러니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이 청문회에 임하는 거고 예. 그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패 던진 이게 처음 사례였다. 그러니까 시초였다. 예, 효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 그것 따라서 카메라 앞에서는 쇼들을 하느라고 광분한다 지금 이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렇더라도 아니 고인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참 오늘 되게 오전부터 별로 이렇게 참 하루가 내키지 않던데 방금 조현오 전 청장 얘기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말이 없네요. 예, 무슨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 진영이나 이걸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식과 상식에서 생각해보잔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폐륜이자 양아치지, 양아치. 제가 지금 우리 그 시청자 게시판에 뜬 걸 보고 솔직히 전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그 9시 뉴스 하는 뉴스 팀장도 모르고 있고 양 기자도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명색이 언론인이고 전문 기자, 전문 언론, 직업적 언론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정보에는 늦었는데 금요일 오후지만 이건 분노해야 할 사안 같긴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이게 시청만도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게 왜 그런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지. 억울하다 이거지. 자기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와서 왜 뻗대는 심정이 있잖아요. 왜 그 일반 자범들이 그러거든? 무슨 성추행 미수범 이런 놈들이 빵에 갔다 와서 살고 나오면 신고한 여자 집에 가가지고 막 막 소동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최소한 경찰을 청장 정도 했으면 네. 정말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 조현호 특집으로 바꿔버려 이거. 정말 슬프다. 이거 언제 적절한 시점에 기자 칼럼 이런 거 한번 써요. 저희 아마 사회부에서 쓰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정가 산책해 봅시다. 대통령 지지율 또다시 급락한다는 조사 결과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여러 군데 거 모았습니까? 지금 갤럽에서 나온 조사 결과 얘기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그래도 한 번 더 전해주세요. 예. 그 갤럽에서 나온 조사 보면 지금 갤럽이 대체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고 그것 때문에 한때는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평가가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수도권에서 이 민심의 가늠자라고 하는 수도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오늘 제가 의원들이 많지는 않아서 한 2명 정도 만나봤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문화일보에 보도가 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비대위원이 한 말? 비대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폭락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거 어디 거래요?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두 사람 모두 탐구를 하는데 한 명은 친박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이 의원이 얘기한 뉘앙스는 딱 그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렇겠지. 여의도 연구원 조사인 것 같고요. 이 30%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은 아니고 수도권에서 30%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지난번 갤럽에서도 39로 한번 떨어진 적 있었어요. 서울만. 그때는 서울만 그랬었죠. 그렇죠. 경기, 인천은 아마 제가 알기로 40% 중반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서울만 39%가 예. 그래갖고 그날 제가 JTBC 뉴스9하고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의 그 의원, 친박 핵심 의원이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 60일 만에 지금 사의를 반려하고 다시 총리를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라고 왜 문제의식이 없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자기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인사 실패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이 전체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야당이 지금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거다. 이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방어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여의도 연구원 조사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정치권 언저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서 그나마 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여론조사인데 이 새누리당의 자체 여론조사이기도 한 그거에서 이 수도권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비상이겠네, 비상.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야당보다 높게 나오는 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지금 엎어가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폭락을 했다는 건 결국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그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렇게 보면 2730 재보궐선거, 특히 수도권이 지금 6군데 있고 충청권이 3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비상인데 어제 청와대에서도 대형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재임명인지 유임인지 뭔지. 그거 여진이 아무튼 안대희, 문창극, 정홍원, 안문정 이 라인이 아주 쓰리톱? 쓰리백?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심란하겠어요 새누리당. 근데 저가 아까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도 문화일보 기사를 이제 언급하면서 여기 내부 기자가 그걸 잠깐 전했는데 출처는 없었어요. 근데 예, 예.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고 하니까 출처 안 밝혔다면 여의도 연구소 조사일 텐데 거기께 사실 신빙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간단치 않구나 싶고 총리 인사가 망사로 되어버렸는데 그 데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를 잘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인사청문 제도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을 하는 건 이게 사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도 이 새누리당이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완전히 몰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만났던 다른 비주류 의원,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은 아닌데요. 네. 비주류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바짝 긴장한다 이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드렸는데 네. 이 비주류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아마 730 재보궐선거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일선에서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특히 이제 730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에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의회 권력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과반 깨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더 세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 취지로 지금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사실 자기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좀 자기 판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자기는 해석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핀치에 몰릴수록 생각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렇죠. 예, 예. 그나저나 우리 양 기자는 하루에 의원들을 몇 명쯤 만나요? 뭐 국회가 열려 있으면은 오며 가며 얘기 듣고 뭐 점심 저녁 먹고 뭐 이러다 보면 뭐 10명 이상 만나는 날도 있고 야. 그렇지 않으면 뭐 1명도 못 보고 가는 날도 있죠. 역시 에이스 기자는 달라. 의원들을 하루에 한 10명쯤 해치운다 이거죠? 이거 그냥 오며 가며 손잡고 악수한 뒤에 복도에서 뭐 한 1, 2분 얘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겸손하게까지. 자, 그래서 그러나요?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대통령 비판하고 나섰던데 강도나 사용하는 어휘가 상당히 언중 유골입디다. 그런데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세우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휘나 표현들이 굉장히 좀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과정이 결국은 이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유도하는 그런 또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그동안에 수차례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뭐 대표적인 게 2012년 4월 총선 때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패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선거를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했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2, 3일에 걸쳐서 이 새누리당 참패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맞아요. 그리고 같은 해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차 당시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 내지는 다소간의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그 선거 일주일 상단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죠. 그때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정말로 정면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보다 지금 이렇게 가면 730 재보궐선거
큰일 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발신하는 거야, 발신. 그렇겠죠.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참. 근데 중앙일보는 조금 묘하더라고.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 중앙 애들은. 자, 뭐 이제 결국 핵심을 다 짚어주셨는데 짧게. 예. 일단은 730 재보선 가기 전에 장관들 청문회라는 고비를 하나 넘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예. 요때 어떻게 프레임이 짜지느냐가 향후 전국의 1차 소분수령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얘기는 오늘 나온 얘기는 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됐죠. 아, 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미안한데, 잠깐만. 네네.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김양파로. 까덕까덕 계속 나오나요? 그러니까 기사 쓸 때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지금 교육계 수장으로서 과연 정말 자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의 1차 타겟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요.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굳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 이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들에 대해서도 나를 바짝 세우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 입장을 좀 추정을 해보면 네. 대체로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야당이 어느 정도로 이 문제에 대처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당은 어쨌든 청와대의 의중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야당이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의혹들과 함께 실제로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의 교육수장은 안 된다라는 그 국민적인 공감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행보 이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걸 차분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임명해버렸을 때 참 이게 총리와 달리 투표 과정이 없으니까 표결을 그렇죠. 안 거치니까 닥쳤던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무력감 쪽으로 가버리면은 다시 옛날에 민주당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야당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양 기자님 나오면은 물어봐달라고 하나 써주신 게 있었는데 여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기로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냥 말싸움만 하고 말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라고 수호 천사장께서 아주 일찍 질문을 올려놓으셨어요. 야당 얘기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사실 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고요. 이미 이제 제기도 했는데, 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사의 표명 직후에 청와대에서 민정욱 대변인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이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날 때까지는 좀 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로 왔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지만 이거는 사의를 수용을 했고 이미 사의 수용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이미 사건은 수료된 걸로 봐야 한다. 그렇지. 이래서 다시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형식 논리로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이제 야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접점이 그어지면 사실은 좀 야당이 더 할 말은 없겠죠. 예.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이 벼르고 있는 건 조만간에 이제 기산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7월 첫 주, 둘째 주 걸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올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자리에 총리가 반드시 참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리 유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총리가 2달간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 비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그냥 말로 혼낼 수밖에 거기까지밖에는 한계가 거기까지밖에다 이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애쓰셨고요. 월요일 날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